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부산이었다.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곳을 찾아봤지만 내 고향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. 내 친구도 그랬듯이 나 역시 고향인 부산을 떠나 젊은 나이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. 곧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해서 한동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2년 만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취업을 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. 정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였다. 그나마 서울 올라왔던 초기에는 같이 올라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자주 보기는 했었지만 그 친구들은 나와 달리 서울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에 취업을 하게 된 게 문제가 된 거였다. 돈을 벌어도 외로움이 커지자 나는 동호회도 나가보고 모임에도 참석해보았지만 이미 그들끼리 무리가 있다 보니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. 3년까지는 참을만 했으나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는 힘들어도 2주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기 시작했다. 장거리라 다음날 출근해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서인지 마음만은 가벼웠다. 이런 무식한 생활을 한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처럼 버스에 탑승하고 부산을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. 내 옆자리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아니면 한두 살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길래 나는 그저 피부가 많이 하얀 여자라고만 생각했었다.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. 이제는 창백하다 못해 식은땀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 걱정돼서 한마디 해줄까도 싶었지만 괜한 오지랖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별로 없다 보니 외면한 채 잠을 자려고 했었다. 그러나 한 번씩 그녀가 부들부들 떠는 게 의자로 전해져서 나한테까지 느끼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않고 물어봤다. 혹시 몸이 어디가 안 좋냐고. 말할 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말을 못하는 건지. 그녀는 나한테 속삭이듯이 말했다. 배가 아프다고. 배가 아프다길래 혹시 임산부냐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듯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.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그녀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봤다. 더 이상 말해봐야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자는 척을 했다. 그러다 한 5분쯤 지났나 갑자기 그녀가 나를 톡톡 치더니 또 한 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.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. 그제야 알았다. 큰 게 마려운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. 웬만하면 그냥 무시할 만도 했었지만 앞으로 휴게소 가려면 1시간은 더 가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꽤나 심각해 보이는 표정 때문인지 나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주기로 마음 먹었다.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님한테 배가 아프니까 휴게소 좀 들릴 수 있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.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길래 뿌듯한 마음으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그녀가 화가 난 표정으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했다. 그러자 내가 배 아파서 휴게소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런 건 생각도 못했다는 듯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인사를 했다. 잠시 후 휴게소 간판에 2km가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이자 그녀는 더 힘들어하기 시작했다. 고비가 찾아오는 횟수가 많아진 건지 마치 스마트폰 진동처럼 부르르 떠는 횟수가 증가했다. 그리고 도착과 함께 내가 내리려는 순간 그녀는 내 등에 손을 올리더니 빨리 가라는 듯 밀기 시작했다. 그런데 이상했다. 분명 그녀가 화장실 들어간 게 보였는데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은 거였다. 혹시나 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던 건데 안 나타나니까 나까지 불안하기 시작했다. 다행히 버스 기사분이 우리가 안 온 걸 알았는지 화장실 앞까지 오셨는데 오해하실까봐 나는 자초지종 설명을 해줬다. 그러자 기사님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분한테 무슨 말을 하더니 곧 있다가 그 여자분이 나와서 해준 말에 어이가 없었다. 앉지도 못하고 먼저 나왔다는 거였다. 기사님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일을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기사님은 다시 버스로 가더니 낡은 바지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.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여성분이 바지를 들고 들어가더니 1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여자는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나타났다. 상황을 보니
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입고 있던 셔츠를 건네줬다. 화장실 간 걸 사람들이 다 봤을 건데 여자가 바지를 갈아입고 등장하면 뻔히 생각날 게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. 그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고맙다는 듯 꾸벅하더니 셔츠를 건네 받고선 허리에 묶어 나와 기사님 뒤를 따라왔다. 버스 안에 발을 디뎠을 때 사람들 표정은 다들 짜증난 표정이었다. 아무런 예고 없이 휴게소에 멈추더니 시간도 한참 잡아먹었으니 그럴만도 했다. 나는 죄송하다며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한테 사과의 말을 전했다. 그래도 사람들 표정은 풀리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 순간 여자도 버스에 탑승하자 사람들도 여자의 복장을 보고선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다. 다들 표정이 풀렸기 때문이었다.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예상도 못했는지 헛기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애써 외면한 채 내 자리에 앉았다. 부산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한 채 창밖을 보며 우울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. 기사님도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버스는 이전과 달리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부산에는 제 시간에 조금만 늦은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.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갑자기 나한테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다.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자 여자는 셔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. 그걸 받는다고 내가 입을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외면하면 더 창피해할 것 같아서 나는 번호를 알려줬다. 하지만 그 여자한테 연락은 오지 않았다. 나는 그때 쪽팔려서라도 나한테 연락은 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지 한 달쯤 다 되었을 때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다. 연락이 늦은 이유는 살해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었다. 그런 거라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연락까지 했으니까 꼭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다.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그녀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. 나하고 다시 마주치자 그날의 증인이 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는지 그녀는 내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했는데 그게 왠지 귀엽게만 느껴졌다. 그때의 인연으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. 그녀 역시 나처럼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돼서 부산에 내려가 있던 상황이었다. 그녀를 도와주고자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. 이제는 그녀에서 내 와이프가 된 상황이다. 한 번씩 같이 어디를 놀러 가거나 부산으로 내려갈 때 휴게소에 도착할 때마다 내가 말없이 쳐다보면 와이프도 그때가 떠올리는지 갑자기 화를 낼 때가 많다. 물론 와이프가 생각한 것처럼 나도 그때를 생각해서 말없이 쳐다본 거긴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놀리기보단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와이프를 못 만났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. 현재 와이프는 그때 트라우마 때문인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항상 긴장을 많이 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. 서울에 무슨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집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렸다 가는데 나도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이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오죽할까 싶다.